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치 JB가 매일 아침 뉴스를 픽하는 그 고충을 아는 듯이 아이비님이 이런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뉴스가 만만치 않죠?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요? 풍요 속의 빈곤. 왜냐면 뉴스 개수는 엄청 많은데 다 비슷비슷한 어디서 본 듯한 기사들이 거의 한 7, 80%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붕어빵 찍어내듯 그렇게 쓰는 기사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5145님이 요즘 붕어빵 포차, 어묵 포차가 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 순발력. 오, 네, 칭찬해요. 네. 그럼요. 어제 내린 비로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겨울 풍경으로 거리가 바뀌어가고 있네요 해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붕어빵, 잉어빵 포차를 좀 많이 봤거든요. 왜 매년 겨울이 되면 이런 게 좀 사라진다. 이게 뉴스였는데 아, 그래서 다시 생기나요? 올겨울에는 왜 그럴까요? 저 벌써 우리 동네에서 2개나 봤는데. 아, 그래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든가요? 안 사 먹어봤네. 낭만이 없어 저렇게 사람이. 빨리 집에 가서 그렇게. 뉴스를 봐야 돼가지고 아, 또 예.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느라고 아, 예, 먹고 싶다 생각만 했네. 예. 제이비가 오늘 돈을 주시면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사 먹어볼게요. 예. 그리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크 윙스 님이 항상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듣다가 퇴사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듣습니다. 아, 왜 또 퇴사를 하셨어 그래? 자발적 퇴사일 수도 있죠. 잠시 휴식기를 위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취업은 보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잠시 쉬어가는 걸 수도 있고. 네. 연속해서 돈을 쭉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럼 좋겠지만. 이상적인 삶이죠.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몰라서 못합니까? 알면서 못하는 게 화를 현실이지. 내세요. 네. 페이크 윙스님 그 휴식기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풀뚱님이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저 옛날에 1,000원에 5개 팔고 막 이랬었어요. 여기서 옛날에 나오면 라떼 드시는 거 알죠? 자, 여기까지 제이비 지켜드리도록 하고요.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비롯해 1, 2차장을 모두 수뇌부를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반복되는 인사잡음, 파벌 싸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간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양축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외교부 출신의 김규원 원장이 있었고 그 맞은편 축으로 국정원 공채 출신의 권춘택 1차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양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직무 배제 대기 발령 여부. 이게 인사 갈등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국정원 간부들을 쳐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고 권춘택 차장은 대북 해외 전문가들을 이전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잘라내는 건 국정원의 손실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이 어떤 그 현격한 시각차가 인사 갈등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수위에 파견됐던 일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요직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원대 복귀한 일도 있었다라는 소식도 국민일보가 함께 전했는데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면이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었다는 게 왜 쳐내야 되는 이른바 정책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 만약에 그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정원은 어떤 기능을 해왔느냐?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야 되고요. 1번. 2번. 법률을 통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이전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로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와 연결된다면 이건 국정원 개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어떤 이유로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공작을 했다면 그거는 그냥 뭐 전보조치, 대기 발령 이런 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대북 공작이 있고 해외 공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을 갈고 닦는 대단히 전문적인 역량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단지 이전 정부에 의해서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이유로 제거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국정원 능력의 손실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게 핵심 문제로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김성준 님이 국정원 자체는 탈정권적인 조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를 좀 보내주셨고요. 네. 마징가 님은 국정원도 이념 논쟁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나라사랑 님은 국정원 통합도 이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국정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가장 핵심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전현 정부가 갈린다? 요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인사가 공공기관장을 맡아서 국정 방향과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이 얘기까지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해서 별도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 겁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 자체가 만약에 정치적 색깔을 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은요. 국가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정권을 넘어서는 어떤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기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수장 정도는 그런다고 쳐요. 간부들까지 왜 걸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꼭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국정원의 흑역사인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공지의 어떤 공공이나 비밀이었으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 규명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탄압이죠, 이거는. 그리고 보복인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오그리님이 이전 정부 사람이 현 정권이랑 다르면 당연히 쳐내야죠. 뭐 전 정부는 안 그랬나요? 라고 해주셨지만 지금 제이비가 말한 대로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그 내막이 더 나올지 오늘 뉴스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해서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언론 공지를 돌렸습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방송에 흘러나온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또 멘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리면 애가 잘못되면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방송에 나온 이뉴한 위원장의 이런 그 입장과 언론 공지를 통해서 돌린 입장의 차이를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후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죠? 사과의 대상은 부모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보다 저는 이 이뉴한 위원장의 설화 이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 이건 뭐냐면 혁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예요. 뭐냐면 혁신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혁신 방안을 짠다 하더라도 혁신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강제력을 가지고 혁신 방안을 추진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집행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혁신위원회의 일반적 활동 방식은 뭐냐면 여론의 호소에서 분위기를 잡아서 그쪽으로 쭉 끌고 가고 그래서 당 지도부도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받아서 집행하게 만들어내는 여론 정지 작업이 주된 활동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주된 활동 양식이 되는 겁니까? 언행이 주된 활동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론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혁신위원회에서 그 역할은 위원장이 간판이 위원장이 먼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이 삐끗하면 혁신위원회 전체의 문제로 이게 비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게 혁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인데 인유한 위원장의 이 설화는 바로 이런 구조적 한계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구조적 문제를 짚어주셨고 그래서 혁신위 전체가 흔들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윤 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언제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느냐가 결국은 결정적 분수령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냇가의 심은나무님이 근데 사고 문구 지금 2개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내린 결론은 정작 사고는 이준석은 애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뭔가 아주 강한 심리적인 잔여물이 남아있다. 인유한 위원장의 마음속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희님은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선을 한참 넘은 거죠. 인 위원장 정치적으로 새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해주셨고 네. 임금님 귀의 캔디님이 역시 혁신위를 사자성어로 하면 이거네요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뭔데요? 뭘까요? 뭐예요? 맞춰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냥 건드리지 말고 시간 없어요. 네. 용두사미. 아, 예, 뭐 대단한 거.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오늘 또 혁신위에서 무슨 뉴스가 나올지 그건 역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뭐 연일 민주당 탈당,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던 이상민 의원 아시죠? 네. 어제 JTBC의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꿈이 국회의장이시라고 나 합니다. 국회의원 되면 어느 네. 거든 좋아요. 어느 당이든 좋다고요? 예. 제가 국회의원 되면 네. 어차피 당적을 놓습니다. 네. 무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잠시 이렇게 가는 거는 정치인한테 그 정도 양심 요구하지 마세요. 저 정도면 네. 덜 뻔뻔한 거예요. 국회의장 되려면 일단 그 일당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 인생에 이제 정치 인생에 딱 마무리에 총 결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미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조만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네, 국회의장이 꿈이셨군요, 이분. 일단 참 솔직하시다. 일단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 정도면 덜 뻔뻔한 거예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 꿈이 옳으냐 그러냐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3자도 한번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꿈의 실현 가능성. 그래서 네. 따져본 결과는요? 의외로 고차 방정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정말 자신의 꿈인 의장이 되려고 한다면 1당에 몸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당에 몸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기에 가까운 예측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1당이 될지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1차 요건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야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라고 치고 이러니까 확률은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일당이 과반 정당이면 상관이 없는데 과반의 미다라는 일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당에 몸담아야 된다는 조건만 가지고는 국회의장이 되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일당에 몸담게 했는데 그게 과반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2차 변수가 됩니다. 과반 미달 일당이 나온다면 부족한 숫자가 몇 개인지를 맞춰야 되고요. 꼭 그만큼의 숫자를 채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차 방정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대 양당이 합의를 한다 이러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봐요. 두 경우의 수를 봅시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긴다고 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흔쾌히 찬성표를 찍어 주겠습니까? 이 당 싫다고 떠난 분인데? 와.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면 국민의힘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이게 3차 변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상민 의원은 이 변수, 3차 변수는 확실히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국회의장은 덜 뻔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맞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나름대로 이제 저 자리에서 뭐 왜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지 그 포부를 밝히기는 했어요. 네. 뭐 국회 개혁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출판 기념회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거 다 돈 걷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대통령과 딱 대비되는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다. 대통령을 만나서 국회랑 좀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다. 지금 국회의장들은 다 너무 점잖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말씀 안 드리겠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는 헬레나 님이 이런 촌철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8672님 정말 촌철이에요. 국회의장이 먼저가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이 먼저 아닙니까? 지역구는 자신 있나 보죠. 네. 이인수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간보기 중인가요? 김장철이라 그런가?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튼 촌철님들의 반응은 조금 싸늘하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저지선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계엄 선포 가능성을 운운한 거. 뭐 이거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뇌피셜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요즘 그렇게 이제 관객 몰이를 하고 있다는 서울의 봄 영화를 본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도 궁금한데 그건 알 길이 없는데 짚을 건 다른 데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김용민 의원의 결론은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 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럼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 제도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뭘까요? 이게 어제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던 연동형제 유지 과연 이게 대안일까? 아니면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요걸 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제 다른 목소리가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걸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